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남양 특집 미스터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제 원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지난 23년 6월 말부터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께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양 특집 미스터리 첫 번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스터리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버뮤다의 삼각지대는 무척이나 유명하죠. 워낙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으로 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수없이 떠들어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첫 번째로 다루기 적당한 주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버뮤다의 삼각지대는 대서양에 위치한 버뮤다 제도, 미국의 플로리다, 또 푸에트리코를 잇는 거대한 삼각 해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항공기, 또 함선, 사람 등이 실종되거나 가라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버뮤다를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선 배와 비행기 실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알려진 사건은 패트리엇 함선의 침몰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부통령이었던 에런버에게는 딸 테오도시아 버가 있었는데 그녀는 1812년 12월 30일 남캐롤라이나에서 함선 패트리엇을 타고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죠. 항해하는 노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고 단지 그 부근을 지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근을 지나면서부터 배는 원인모를 침몰을 하게 됐는데, 테오도시아도 역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원인은 불명이었고요. 살아 돌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미 해군 소속의 함정 USS 사이클롭의 실종입니다. 미군 해군 소속이었던 USS 사이클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함선은 바바도스를 떠나서 기지로 돌아오다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게 됐고요.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함선에는 당시 309명의 해군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력의 손실로 현재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메리 셀레스토의 실종입니다. 약 288톤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었던 메리 셀레스토는 1872년 11월 7일 미국 이스트리버 항구에서 제노바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2월 5일 아조레스 제도 부근에서 다시 발견이 됐는데, 당시 배에는 승객이나 선원은 전혀 없었고 방금 전까지 생활했던 듯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폭동이 일어나서 살해됐다라거나 모두 물에 휩쓸렸을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원인 불명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미제 선상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는 별개로 1492년 10월 8일 콜럼버스의 기록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던 중에 나침판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가장 최초의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하던 그 시기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는 뭔가 미스테리한 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물론이고 1950년에는 화물선 엘 스나이더, 1973년에는 노르웨이의 화물선 아니타 등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함선뿐만 아니라 비행기들 역시 자주 사라졌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건은 플라이트 19의 실종입니다. 미국 해군 소속의 항공기였던 플라이트 19는 1945년 12월 5일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됐던 그런 단계죠.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면서 실종이 됐는데 당시 플라이트 19는 동쪽으로 120마일, 북쪽으로 73마일 정도를 비행하며 훈련을 하고 기지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수색을 위해서 많은 사람과 비행기 등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수사는 종료되고 말았죠. 또 대형 여객기에 속하는 스타타이거와 스타 아리엘 역시 사라졌습니다. 스타타이거는 영국 남미항공의 여객기였는데 1948년 1월 30일 아조레스 제도에서 출발해서 버뮤다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여객기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졌고 여객기는 물론이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도 영영 버뮤다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같은 영국 남미항공의 여객기였던 스타 아리엘이 1949년 1월 17일 버뮤다를 출발해서 자메이카로 향하고 있었지만 스타 타이거와 마찬가지로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면서 사라졌고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비행기 결함으로 인한 사건이었지 않을까라는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글라스 DC-3호의 실종입니다. 1948년 12월 28일 프로펠러 형식의 비행기였던 더글라스 DC-3이 산 후안을 출발해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비행을 하다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3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 역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배터리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추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을 하고 있죠. 하지만 더글라스 DC-3은 당시 피스톤 형식의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문제로 추락했다라고만 추측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난 1609년, 그러니까 그전 기록은 뭐 상세하지는 않지만 1609년부터 세웠던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선박과 항공기의 수는 대략 17척 그리고 17대, 그러니까 선박 17척, 비행기 15대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 및 추락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3월, 12월에도 각각 162명, 239명이 탑승한 에어 아시아 여객기가 사라지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와 교수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호사가들에 의해서 버뮤다 삼각지대는 4차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라거나 악마가 살고 있다거나 UFO의 해적 기지다라거나 타임 터널이 있다 등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모론만 생성이 되었죠. 그러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가설이 있으니 바로 메탄가스설입니다. 1998년 지구의 구조와 진화를 밝혀내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과 연구기관이 모여서 심해 굴착 계획
사업에 착수를 했는데 버뮤다 심해 해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미국 석유 회사였던 미국의 화학 석유 회사, 석유 화학 회사인 엑슨모빌의 리처드 버클러 박사는 이 지역의 하이드레이트층이 갑자기 붕괴가 되면서 가스가 포함된 저밀도의 진흙이 분출돼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2001년 미국 해군대학원의 브루스 디나르도 교수 역시 물속에서 많은 기포가 생기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 위에 떠있던 물체가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설에 힘을 실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가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메탄가스 기포가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오면서 배에 맞닿을 때 순간적으로 이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면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증발하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배가 쑥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리터들이 유리 비커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서 공기를 다양한 속도로 뿜어내 봤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물과 공기를 채운 금속공을 떨어뜨려서 금속공이 얼마나 쉽게 가라앉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금속공은 떠오르는 기포가 없을 때는 물 위에 잘 떠 있지만 기포를 이렇게 하나 툭 올려주자 곧 가라앉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0년 8월 호주의 대학 교수 조세프 모니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메탄가스라고 밝히는 논문을 미국의 물리학 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그는 1800년 로절리가 좌초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배에서 나온 메탄가스로 인해서 배들이 부력, 아까 제가 표면 장력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부력을 잃게 되면서 가라앉게 됐다라는 것이었죠. 해저에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메탄 거품은 수면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방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거품이 배 근처로 오게 되면 부력을 잃게 되면서 엔진만으로는 이 무거운 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는 바다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깊은 바다 안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이 매우 신뢰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다에서 생겨나는 메탄가스의 어떤 거품 때문에 좌초가 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까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연구진은 만약 거품의 크기와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를 순식간에 덮칠 수 있고 이때 항공기 엔진에 불이 붙어서 추락하게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기가 돌아갈 때 이 조그만한 불꽃 같은 거라도 있으면 이 메탄가스와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펑 하고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역시 아직은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오히려 이런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미스터리는 과장되고 조작되었다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인 칼 크루스젤리키는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사고가 나는 지역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메탄가스 분출 등의 문제는 지구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역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기상 악화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문제일 뿐이며 이 지역의 사고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었던 버뮤다 삼각지대는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힘의 작용으로 수많은 비행기와 배들을 잡아먹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메탄가스라는 이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의 음모론이 만들어낸 단순한 과장일 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